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양극재 다음으로 부각되는 K 배터리는 단연코 이 주식이 탑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수많은 이슈들 중에서 미래 산업의 성장성이 보장된 2차 전지 관련주들 중 양극재 다음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단순히 여러분들께 이러한 종목군들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 2차 전지, 폐배터리, AI, 로봇 산업과 같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리포트고요. 해당 리포트에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맞춰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 놓았고요. 해당 리포트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반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방법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그 방법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2차 전지 중에서 현재 양극재가 엄청난 시장의 수혜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그 다음으로 부각되는 K 배터리의 수혜 종목이 뭔지 오늘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의 디리스킹에 맞불 중국 EU 외교수장 방중 일방 취소 통보 무슨 내용이냐? 내주에 예정되어 있던 호세프 EU 외교 안보 고위 대표의 방중 일정이 중국이 일방적으로 취소해서 통보를 하면서 무산이 됩니다. 이게 원래 있던 약속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연기가 됐고요. 다가오는 10일 다음 주죠. 중국 베이징 방문을 약속을 했는데 중국이 최근에 미국과 현재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움직임인지 별다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보가 없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당국이 핵심 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한 것과 맞물리면서 현재 중국이 어떠한 움직임을 하냐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이러한 규제가 들어간 거 말고도 미국에서도 현재 중국에게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제재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제재들이 나오고 있죠. 결과적으로 중국이 추가적으로 낼 수 있는 제재가 뭐가 있냐? 중국이 이번에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로 사실상 미중 갈등 속에서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겠다라는 의도를 내비쳤고요. 그렇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반도체 말고도 중국이 시장을 꽉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핵심 광물들이 있죠.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주요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을 포함해서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가 계속해서 높아지자 추가적인 움직임에 따른 공급망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에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내고 있지만 중국이 만약에 지금 미국에게 계속적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무기화를 나서면서 수출에 대한 규제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물론 단기적으로 타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고요. 중국발 공급망 불확실성이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으면서 핵심 광물 중국 의존도 낮추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핵심 광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이 미국 등 선진국 진영에 압박 카드를 흔들어 보인 데서 그칠지 아니면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향후 특정 국가 혹은 기업을 상대로까지 수출 금지를 나아갈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아니 그러면은 중국 말고 다른 국가들 있지 않냐? 2차 전지 소재들, 핵심 소재들 뭐 니켈, 리튬 이런 것들 중국 말고 다른 국가에서 충분히 사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니켈과 리튬 1위 인니와 호주가 배터리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미 광물 카르텔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일 호주의 ABC 방송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호주의 총리가 시드니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배터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아니, 당연히 2차 전지에서 니켈과 리튬을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실제로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의 세계 최대 매장 생산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전기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현재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도 오펙식으로 카르텔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카르텔을 위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남미 국가들부터 오펙식으로 카르텔 결성을 추진하게 되면은 호주와 인도네시아도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실제로 오펙이 국제 유가를 좌지우지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남미 국가들도 오펙처럼 핵심 광물에 대한 가격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소재 국유화 선언 국가들과 무역 분쟁으로 기업들의 투자 일정 변경에 따른 변수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아르헨티나나 뭐 볼리비아나 칠레에서 내가 핵심 소재를 채굴 해가지고 광물로 바꿔가지고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국가들이 하나 둘씩 국유화를 선언하면서 원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장을 짓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이나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지난 3월에 멕시코에 기가팩토리를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멕시코 기가팩토리 가동이 부품 공급사 문제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당초 목표보다 생산 시기를 6개월 이상 연기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발표했던 게 지난 올해 3월이죠. 3월을 기점으로 원래 이게 완공까지 1년에서 한 1년 3개월, 15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즉 빠르면은 내년 2분기 정도에서 늦으면은 내년 3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인 가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6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은 최대 25년 1분기에 가동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2030년까지 테슬라가 전기차 목표 생산량이 2천만 대죠. 즉 이거를 결국에는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멕시코 기가팩토리에 이어서 다른 국가 지역에서도 기가팩토리 구축 계획이 발표가 지속적으로 될 거고요.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테슬라가 스페인 기가팩토리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올해 안으로 다음 후보지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멕시코에 대한 기가팩토리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 기가팩토리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움직임이 둔화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요. 실제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특히 테슬라를 필두로 상당히 좋은데 지금 공장들이 엄청나게 지어지면서
관련된 소재, 장비 기업들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이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가오는 2차 전지 장비 기업의 공모가 이슈가 됐죠. 2차 전지 장비 전문 기업인 필에너지가 기관 수요 예측에서 흥행에 성공을 합니다. 참여 기간의 거의 100%에 가까운 기관들이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에 제시를 했고요. 공모 금액으로는 956억 원으로 올해 2023년도 코스닥 상장 기업들 가운데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증설하고 전 세계 전기차 기업의 수요 증가를 위한 공장 건설이 지속이 됨에 따라서 2차 전지 장비 기업들도 당연히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갈 거고요. 2차 전지 배터리 제조사들이 계속해서 장비를 사들이다 보니까 필에너지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필에너지의 주요 공급처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에 비해서 매출은 분명히 더 작지만 영업이익률은 압도적으로 높고요. 특히나 미국과 유럽 시장에 공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큰 손이기 때문에 향후 설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삼성 SDI가 각형뿐만 아니라 원통형, 파우치형 배터리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러한 기관들 그리고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실적이 올라갈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 SDI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배터리들이 있죠. 뭐 젠6도 있고 이런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 다 좋겠지만 사실 현재 삼성 SDI가 국내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가 올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을 예정하고 있고요. 최은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을 완료를 해서 하반기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즉 현재 계획대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삼성 SDI가 현재 LG 엔솔이나 SK 온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가 더 빠른 건 맞지만 빨라도 2027년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2027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28년이 될지 29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른다는 거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가 전기차의 상용화의 시작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전까지는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전까지는 지금의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지금의 배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이유들이 있죠. 현재 전기차가 시장에 빠르게 보급되고 있지만 더 빠르게 보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값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전 총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충분한 충전 인프라,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편리한 충전 시간도 단축시키고 그리고 충전하는 것도 상당히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을 자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주행거리가 길어야 되고요. 충전을 하면 할수록 배터리의 수명이 어느 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배터리의 수명도 길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조건값들이 완성이 됐을 때 전기차가 성공적으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낮은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 충전 인프라 혹은 편리한 충전 속도가 빠른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주행거리도 길고 수명도 길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전고체 배터리도 사실 구매 비용도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번 사면은 오래 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연 단위로 끊어서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배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꿈의 배터리로 꼽히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 꿈의 배터리가 2027년, 2028년, 2029년도에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 이슈에 맞는 그러한 산업의 종목군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낮은 가격의 구매 비용,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저가형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 기아에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춰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 하반기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전기차 가격의 40%가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전기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우선 택시 같은 영업용 차량 특화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고요. 내년에 정식적으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기아 택시 전용 모델 니로 플러스에 적용을 해서 생계형 전기차 구매 고객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확실히 이렇게 구독형으로 간다고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낮은 구매 비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왜 전기차를 먼저 택시에 적용을 하냐? 일단 올해 팔린 택시 10개 가운데 4개가 전기차고요. 신규 등록 전기 택시의 90%가 개인 택시입니다. 이게 업황이 부진한 데다가 교대, 충전 시간 등 현실적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느릴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충전하고 내 마음대로 교대할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는 개인 택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아가 구독형 배터리로 해서 결국 택시와 연계한다고 하면은 이 택시 시장을 기아 자동차가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유지비 강점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지속적으로 전기차로 전환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알겠다. 자, 그런데 인프라 어떠냐? 지금 최근에 인프라 관련해서 이슈가 된 게 있죠. 바로 테슬라입니다.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규격에 대해서 통일한다라는 이슈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이슈가 아닌 좁은 도심 내 주유소 내에다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서 충전하는 전략을 갖고 가죠. 주유소 내에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발령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에 인프라 형성 비용이 대폭 감소합니다. 즉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현재 이미 주유소가 곳곳에 전부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 충전기만 설치해주면 되는 거고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2030년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현재 5배 이상 늘리기로 결정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어때요? 충전 규격 통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기업 전기차 모델들도 충전이 편리해지는 만큼 보급 속도 강화가 기대가 됩니다. 테슬라가 슈퍼차저로 인해서 다른 완성차들에 비해서 충전에 대한 설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테슬라와 협력을 하게 되는 뭐 GM, 포드, 잘하면 폭스바겐까지 갈 수 있겠죠. 이러한 완성차 기업들이 슈퍼차저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이면은 폭스바겐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비하지 않아도 테슬라에 있는 슈퍼차저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보급 속도의 강화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확인했을 때 낮은 가격 그리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까지는 다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일회 충전 시 긴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주행거리 지금 LFP 배터리에 비해서 3원기 배터리 주행거리 상당히 길지 않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가장 급격한 성장 중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주행의 소유가 높아서 주행거리를 늘리는 신소재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하이니켈 양극재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늘려왔는데 양극재에 대한 니켈 함유량 막 91%, 93%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성능 향상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행거리를 확대하고 충전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로 주목을 받습니다. 양극재만큼이나 중요하고 양극재에 대한 성능을 올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인데 이걸 개발을 통해서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고 거기에다가
수명까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이나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국내 대표 기업들이 실리콘 음극재 개발에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다고 과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추진합니다.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윤곽이 드러나면서 주요 배터리 협력사 드라이 소재가 이 협력사의 소재가 결정 단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 중인 두 곳이 실리콘 음극재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를 중요하게 보는 게 흑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성능 및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중요도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과적으로 차세대 배터리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현실 속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재료, 즉 차세대 배터리인 LFP 배터리가 아니면 NCM 배터리가 아닌 현재 많은 분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상당히 집중하고 계신데 그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가까운 현실 속에 있는 배터리들, 우리가 3원계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그 3원계 배터리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을 2개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유일한 실리콘 음극재 양산 기업이고요. 현재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대주전자 재료의 임원진은 실리콘 음극재 매출이 2022년도 266억에서 2030년도까지 3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엄청난 성장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 40배가 아니죠. 120배죠. 120배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이오입니다. 2차전지 도전제용 탄소나노 튜브를 연구 개발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이오인데 얘가 소수벽 탄소나노 튜브를 기반으로 SWCNT 공급 가능성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제이오가 하는 도전제는 이 CNT는 도전제용 CNT는 하이니켈 양극재뿐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등 하이엔드 제품이 들어갑니다. 즉 이게 비싼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에게는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 영향에 제한적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도 같이 보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대주전자재료는 지금부터 모아가시는 전략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앞으로 양극재 다음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음극재 관련된 종목군들을 말씀드렸는데, 아니 알겠다, 음극재 그것도 그냥 음극재가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의 중요성 알겠는데 나는 이거 말고도 2차전지, AI, 로봇, 폐배터리 앞으로 하반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슈가 있는 산업의 총정리 리포트를 받고 싶다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면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있고요. 아니 이거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에 이용할 때 또 전화번호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번호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전화번호 안 적으셔도 되게 제가 설정을 다 해놨기 때문에 설치 후 간단한 인증 후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세 번째에 있는 2차전지 AI 로봇 섹터 총정리를 클릭하시면은 하단부에 PDF 파일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누구나
해당 리포트 연구소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이 PDF 파일 이용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또 어떤 컨텐츠가 있냐? 제가 매일매일 종목을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과 그 내용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급등주들 왜 올라갔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는 급등주 분석까지,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 100%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